여러분, 혹시 이런 회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때 자기 분야에서 세계 1등을 달리다가 상장 폐지라는 벼랑 끝까지 몰렸던 회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영화처럼 기적 같은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몰락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기업 DMS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DMS라는 회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스릴러 같기도 한 이 기업의 여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DMS. 이 회사는요, 정말이지 극과 극의 얼굴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강자인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거든요. 이 회사의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야 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스마트폰, TV, 태블릿의 화면을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모든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좌우하는 그런 숨은 강자인 셈이죠. 자, 그럼 이 회사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시간을 잠시 되돌려 볼까요? 이 화려했던 역사를 알고 나면 최근에 겪었던 추락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다가올 겁니다. DMS의 역사를 보면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1999년에 창업해서 5년 만인 2004년에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이후엔 풍력발전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넓히기도 했죠. 특히 놀라운 건 무려 15년 연속으로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의료기기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다시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주력 사업은 당연히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여기서 벌어들이고 있죠. 풍력 발전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산물 유통이요? 네, 저도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이테크 장비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아주 의외의 한 줄입니다. 500개 이상. 여러분, 이게 바로 DMS가 가진 기술력의 깊이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수많은 특허로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술의 성을 쌓아 올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힘이 나중에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버텨내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도 안과 밖에서 동시에 공격해오면 버티기 힘들죠. DMS에게 바로 그런 퍼펙트 스톰이 몰아닥칩니다. 산업 불황이라는 외부의 파도와 내부 문제라는 균열이 한꺼번에 덮친 거죠. 당시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주절벽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2022년에 3천억 원이 넘었던 매출이 불과 1년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죠. 산업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롤러코스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속수무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주 갈등, 내부 거래 같은 문제로 시끄럽던 와중에 2025년 3월 결정타가 터집니다. 바로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건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공인된 회계사가 이 회사 장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기업한테는 이게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죠. 당연히 주식 거래는 바로 정지됐고 상장 폐지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역시나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약 31%의 지분을 가진 창업주 일가와 이대로는 안 된다고 10%까지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이는 소액주주 연합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영화처럼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84억 원. 이게 단 한 건의 계약 규모였습니다. 이 계약 하나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DMS, 아직 죽지 않았다. 이 기술력은 진짜다. 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이걸 시작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도 이거 봐라? 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라이바오 계약이 일회성이 아니었고 심지어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보인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고 분위기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DMS의 미래는 장밋빛이기만 할까요? 앞으로의 길을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DMS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강점은 역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굳건한 고객사들이죠. 재무 상태도 튼튼하고요.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과거에 발목을 잡았던 거버넌스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기회 요인으로는 다시 돌아온 OLED 투자 사이클과 반도체라는 신시장이 있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과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업계 전체가 불황이라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DMS는 혼자 흑자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사들이 수백억 원씩 적자를 보면서 휘청이는 동안 DMS는 꿋꿋하게 이익을 내면서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증명해 보인 거죠. 위기 속에서 진짜 강자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가치평가 지표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는 PER이 업종 평균의 5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반면에 자기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ROE는 업종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쉽게 말해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이상할 정도로 싸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아울렛에서 발견한 숨겨진 명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하자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길로 제시한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가 제일 잘하는 차세대 장비에 집중하고, 둘째, 반도체라는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확장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바로 기술, 시장, 신뢰라는 세 개의 기둥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온갖 풍파를 겪고 다시 일어선 DMS. 과연 이 회사는 시장의 불신이라는 과거의 주온 글씨를 완전히 지워내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파란만장한 기업 DMS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